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네 번째 영상 소식 되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급해서 빨리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거두절미하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최근 공개된 마이 리틀 히어로의 신곡 모래알갱이 지금 굉장한 파급력을 자랑하고 있죠. 실예로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라고 유튜브에서 검색만 해도요, 엄청나게 지금 많은 커버곡들이 매일같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유튜브 내에서도 그리고 방송가에서도 가요계에서도 그야말로 난리 대난리가 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여기에서 정말 대박인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부터 전달드릴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빌보드 차트 소식 되겠습니다. 아니, 소씨, 임영웅님의 빌보드 차트요? 아니, 빌보드 차트라면 우리가 아는 그 미국에 정말 엄청나게 권위 있는 바로 그 차트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빌보드 차트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빌보드 차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차트가 이렇게 항목이 쭉 나오죠? 화면 잘 보이시죠? 이 빌보드 차트 핫백이 있고요, 빌보드 200이 있고요, 빌보드 글로벌 200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미국에서만 나오는 순위냐, 아니면 글로벌 순위냐, 이렇게 다양한 순위가 있는데,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빌보드 글로벌 XL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CL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이 빌보드 차트 중에서 사실 서양권에 대한 궁금증, 전 세계 차트에 대한 궁금증 당연히 많을 텐데, 지금 여기 보면 Take Two, BTS의 요번 싱글 앨범이 이렇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가 무슨 차트냐면 바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라의 차트를 합산한 순위를 보여주는 바로 그 결과입니다. 자,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지금 흥분을 했느냐? 어찌됐건 이 빌보드 차트라는 건 사실 전 세계 중에서 미국과 영국의 음악이 거의 차트 상위권을 싹쓸이 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 보면 BTS가 이렇게 1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만큼 K-POP 파워가 막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BTS조차 이 서양권에서 굉장히 많은 음악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낼 수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 바로 이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엄청난 나라의 음악들이 총망라된 상황 속에서 순위가 집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표가 있습니다. 바로 자, 빌보드 차트, 빌보드 프로 차트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게 아마 지금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야, 보이십니까? 지금 왜 제가 대난리가 났다라고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보니까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빌보드 차트에요, 그냥 입성을 한 게 아니라 200위권 안에서도 거의 100위권에 다다르는, 거의 100위권에 다다르는 102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빌보드 차트에 그냥 입성만 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하거든요. 근데 102위입니다. 빌보드 차트 기본 지금 순위를 나눌 때 뭐라고 돼 있죠? 200이라고 돼 있어요. 자, 빌보드 차트의 200이라는 개념은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노래들 중에서 200위권 안에 들어오냐 못 들어오냐의 차이인데, 이건 정말 엄청난,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영향력이 없다면 그냥 입성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빌보드에서도 100위권이 아니라 200위권까지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 빌보드 차트를 따라하고 있는 곳이 국내 멜론 차트 탑10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멜론 차트조차 100위권까지만 나오고 있지만, 임영웅님의 최근 이 수익에 대한 이야기
프리한 닥터에서 방영이 됐을 때 뭐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죠? 맞습니다.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광고 수익과 음원 수익이 엄청난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 멜론 탑백 순위 안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금액의 돈을 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멜론 차트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빌보드 차트. 이곳은 어떻겠습니까? 이곳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봐도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지금 이 BTS 같은 경우는 해외 팬덤이 워낙 막강하잖아요. 어찌 보면 전 세계 최고 탑 아이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BTS조차 한국, 국내에서만큼은 임영웅님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걸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대표인 방시혁 대표가 직접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빌보드 차트에서 우리 임영웅님의 신곡 모래알갱이가 지금 이렇게 102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지금 대단하다라고 지금 막 숨도 못 쉬고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더불어서 이 102위라는 순위는요, 바로 영웅시대 분들의 엄청난 활약상도 존재했고요. 나아가서는 빌보드에서 집계를 했을 때 온라인 스트리밍 기준으로 이 빌보드 차트에서도 빌보드 프로 차트에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건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영웅시대 분들의 열심히 매일같이 이루어진 팬 활동과 스트리밍, 그것이 이루어진 이유가 누가 고의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사랑하고 응원하고 그의 노래에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야, 그런데 지금 102위라니. 이 모래알갱이가 발매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자, 아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모래알갱이 발매된 지가요 6월 5일입니다. 그럼 이게 며칠 됐죠? 오늘이 6월 21일이에요. 그러면 대략 16일 정도 됐습니다. 16일 정도면요 2주밖에 안 됐어요. 아니, 이게 방탄소년단처럼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가 낸 음원 음반도 아니고요, 한국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싱글 앨범 자작곡인데 이 노래가 발매된 지 2주 만에 지금 빌보드 차트에 입성을 했는데 그것도 200위권 끝자락 199위만 돼도 이거는 박수치고 극찬받아야 되는 엄청난 대기록입니다. 엄청난 대기록인데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는 102위입니다. 102위. 2주 됐는데 102위에 랭크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이 내용이 기사에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소씨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미 이 내용이 임영웅님의 공식 팬카페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서 이미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이미 축제의 분위기예요. 아마 이 저녁에 소씨가 올린 영상을 보시고 주무시려다가 이게 뭔 일이야? 깜짝 놀라신 소천사님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뉴라고 되어 있죠? 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임영웅님의 신곡이 첫 입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200위권 차트 안에 첫 입성을 한 겁니다. 적어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제외했을 때 한 200개국 넘지 않을까요? 200개국이 넘는 이 전 세계의 나라들과 경쟁을 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102위 안에 랭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발매된 지 2주 됐는데 영웅시대 분들 스밍 점점 더 파워가 막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막강해지고 있는 파워가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102위다. 이거 정말 희망사항이지만 목표를 잡는다면 50위권까지 만들어 보면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말이 안 되지만 정말 이 순위가 계속 올라가서 지금 이게 온라인 스밍 기준으로 거의 대부분 집계가 되고 있는 빌보드 프로 차트거든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금 이 사실을 우리 소천사님들도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리셔서 스밍 더더욱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임영웅님의 이 빌보드 차트 입성을 우리 모두가 함께
국화해야 되지 않나. 제가 소속사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봤는데 아직 이 빌보드 차트 입성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건지 아직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곧 기사화돼서 이 내용들이 올라오고 나아가서는 소속사에서도 이 빌보드 차트 입성에 대한 감사함의 마음을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드러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저녁 늦은 시간에 너무나 행복한 진짜 이야기를 지금 전달드리고 있는데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과 파워가 어디 비단 여기서 끝이겠습니까? 자, 더 대박 소식도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소식 중에 제가 며칠 동안 전달드렸던 이 본죽 영웅시대와 나눔문화 확산에 나선 본죽 히어로 나눔바자회가 여전히 종료가 된 지금 시점에도 회자가 되면서 지금 업계에 굉장히 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본죽 행사 때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몇 명이나 왔나 봤더니 행사 당일에만 1,000명이 운집했다. 영웅시대의 적극적인 나눔 문화 동참과 현장 질서 의식이 굉장히 돋보였다. 자, 쭉 사진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몰렸죠. 사실 웬만한 바자회 저 정도 1,000명이 몰리면요 사실 굉장히 복작복작합니다. 굉장히 정신없고 굉장히 복잡한 것이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된 게 영웅시대 분들의 이 질서 정연한 모습은 무시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 나눔 바자회를 통해서 영웅시대 회원님들이 일반 고객과 참가자들과 함께 나눔 문화 확산과 행사장 질서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에도 참여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1,000명이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자회 행사장 내 혼잡이 굉장히 예상됐다고 해요.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부분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이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행사에 참여하시고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영웅시대들의 현장 지원과 노력으로 질서정연하게 현장 바자회가 운영됐다. 그렇게 적혀져 있죠. 성공적으로 뜻깊은 행사가 마감됐다라면서 너무나 즐거워하고 있는 반응이 보여요.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남편분과 함께 방문하시는 영웅시대 분들도 계셨고 특히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이 팬들의 질서 있는 모습과 시민의식 이런 팬문화가 최근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 행사에서도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 아주 만연했기 때문에 이런 성숙한 팬문화의 대표적 사례로서 방탄소년단과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본 IF, 본죽 입장에서는요, 임영웅님이 가지고 있는 바르고 선한 호감형 이미지와 브랜드가 추구하는 따뜻하고 선한 가치가 부합하여 이 브랜드 모델로 발탁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시대의 영웅들을 응원한다 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특히나 관계자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바자회 행사에 참여해주신 고객분들과 가맹점 사장님을 비롯해 적극적인 참여와 현장 도움을 주신 영웅시대 분들에게도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근데 이게 너무나 대단했던 것이 이게 영웅시대 분들에게 어떤 이득을 준다거나 또는 이 본죽에게 금전적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행사는 결국 어렵고 힘든 이 기부로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죠.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아주 선한 기부로서 마무리가 됐다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이 바자회에서 발생된 이 금액들을 전액 기부하는. 어찌 보면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존재 자체가 이런 사회로서의 방향을 계속 끌고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할 때는 좀 사회의 전체적인 팽배했던 분위기가 따뜻함, 나눔이라는 단어보다는 최고, 1등, 경쟁 이런 단어가 굉장히 강력했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랬기 때문에 미스터 트롯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 각종 경연 프로그램에 열광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와 누군가가 경쟁을 해서 누구는 꼴등을 하고 누구는 1등을 하는, 어찌보면 무한 경쟁 사회에서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에 굉장히 우리 모두가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렇게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등장을 통해서 이제는 경쟁과 누구를 밟고 이기는 그런 익숙함보다는 하나라도 더 나누고 하나라도 더 위로를 건네는 사회 전반에 따뜻한 영향력이 펼쳐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야말로 상업적이지 않고, 이러한 것이야말로 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 유튜버들은 팬튜버라고 한다고 한들 물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상업적이잖아요. 그런데 저런 본죽 행사나 저기에 참여하시는 영웅시대 팬분들, 그리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 이러한 것들은 상업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사회 전반에 오히려 긍정적이고 선함을 가중시키는 정말 올바른 팬 문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타이틀이 붙잖아요. 기부천사 임영웅, 노래는 나의 인생. 자, 노래는 나의 인생 무대조차 1900만 뷰를 돌파했다 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름 자체가 기부천사 임영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그 어떤 가수가 자신의 이름 앞에 기부천사, 이런 타이틀이 당당히 붙을 수 있을까요? 특히나 이 노래는 나의 인생 같은 경우는 2020년 7월달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이 돼서 3년 정도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의 조회수가 단발적으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결국 어디까지 번져나가게 됐죠? 맞습니다. 광고계까지 장악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새로운 애니팡2가 탄생을 했다. 디얼 뉴 애니팡2의 등장, 바로 위메이드 플레이 관계자분들이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게임에 대한 새로운 탄생, 새로운 편에 대한 이야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 나오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최근 임영웅님과 함께 진행한 브랜드 프로모션으로 이 애니팡2가 다시 한번 부흥에 성공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실제 임영웅님을 통한 프로모션 발생 이후 하루 이용자는 평균 15%에서 월간 이용자 역시 20%까지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애니팡2 개발진들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인터뷰를 했느냐? 이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만들어져 있다. 이번 임영웅이 나온 브랜드 마케팅에 애니팡2가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장기간에 걸친 업데이트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임영웅을 광고 모델로 쓴 이후에 정말 접속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실제로 이렇게 15에서 20% 정도 이용자가 증가했고, 예전에 자신들의 게임을 이용해주던 예전 이용자들까지 함께 복귀했다. 더불어서 이러한 질문도 합니다. 소위 임영웅 효과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나 하는 우려도 있지 않나? 일반적으로 대규모 마케팅이 끝나고 나면 신규 유저들이 대거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역시 브랜드 마케팅이 끝난 이후로 이탈의 폭이 클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게임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적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팬분들인 영웅시대 분들이 대거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모델로 존재하는 한 그 브랜드 엄청난 효과를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후반부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광고 효과가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탈하고 단발적으로 끝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영웅시대 분들이
애니팡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또 있어요. 이 애니팡에 이어서 제가 최근에 전달드렸던 CJV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아유 많이 들어서 지겨워요 하실 수 있는데 영탁님과 함께 해서 임영웅님의 차후 콘서트가 열릴지 모르는 장소까지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 최근 CJ 측에서 CGV에 1조 원 규모를 자본 확보하여 미래공간 사업자로 발돋움시키겠다. 물론 CGV 자체가 자본을 확보한 거예요. 그 이유가 상영 중심 사업 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꿔놓은 체험형 라이프스타일 공간 사업자로 진화하기 위해서다. 이제는 그냥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건 지금 소시의 영상처럼 유튜브로도 충분히 보다 보니 이 체험형 4D 스크린X, 우리가 극장을 가야지만 체감할 수 있는 대규모의 이런 산업을 1조 원을 투자하겠다. 결국 영화 산업에 더욱더 큰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그렇게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맞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CGV, 방탄소년단의 영화 콘서트 영화, 이것이 엄청난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CJ는 과감히 오히려 대형 자본을 투자해서 지금 공격적으로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기사가 또 하나 올라왔어요. 자, 보니까 탁쇼를 담은 영탁의 단독 영화 I'm Hero The Final처럼 해외 수출이 가능할까? 이게 무슨 말이냐? 최근 이 영탁님 역시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CGV가 임영웅에 이어 영탁의 콘서트 영화를 단독 개봉하면서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함께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가수이자 동료, 경쟁자라는 사실 때문이다. 이달 28일 개봉하는 영탁 단독 콘서트 영화, 이 영탁 콘서트 더 무비. 이 영상 역시, 이 영화 역시 CGV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연 실황을 담았다라는 점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I'm Hero The Final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 56개 CGV에서 개봉하는 영탁님의 콘서트 무비 역시 해외 수출로 성사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해요. 이 I'm Hero The Final 같은 경우는 한국 개봉 중에 이미 미국과 홍콩, 일본 등의 해외 수출이 결정이 됐죠.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우리 소천사님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경쟁자고 남의 콘서트 영화 뭐하러 홍보해주냐? 그래도 트롯맨들 탑6 이야기라면 홍보를 해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임영웅님하고 가요계에서의 경쟁 상대 영탁님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물론 임영웅님하고 영탁님의 영화가 함께 개봉이 된다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는 임영웅님을 응원하겠지만, 지금 임영웅님의 영화가 다 상영이 끝났잖아요. 뭐 영탁님이 아니라 정동원 군이 됐건 장민호 님이 됐건 다른 탑6 멤버 누가 됐던지 간에 저는 아마 소개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영탁님 역시 이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섰다는 얘기예요. 임영웅님의 I'm Hero The Movie 같은 경우는 I'm Hero The Final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개봉 전부터 사전 예매가 엄청났고 개봉하고 나서 엄청난 매진 사례가 쏟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GV 측에서 미국, 홍콩, 일본 뭐 뿐만인가요? 말레이시아부터 인도네시아 등등 각종 해외에 수출이 진행이 됐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려면 이 영탁님의 영화도 그런 성과를 거둬야 한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CGV 측에서 왜 영탁님의 영화를 또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까? 방탄소년단의 사례도 있듯이 임영웅님의 성공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같은 트롯계의 트롯맨으로서 영탁님의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CJ 측에서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면서 영탁님의 영화까지 함께 이렇게 수출까지 노려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없었겠습니까? 지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금 기사가 났어요.
K-팝 스타를 보러 한국에 오는데 정문 공연장이 빵개다. 자, 방탄소년단 10주년에서 입증이 됐듯 K컬처는 전 세계의 관광객을 한국으로 불러 모으는 강력한 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전문 공연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고척 스카이돔이 고작 2만석, 잠실 주경기장이 7만석으로 쓰이지만 이 두 곳 다 스포츠 경기 시설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음악 공연 전문장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CJV에 투자하고 있는 CJ E&M이 CJ 라이브 시티를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자금력의 부족으로 지금 착공 자체가 멈춰져 있습니다. 공사 자체가 지금 멈춰져 있죠. 그러니 지금 이 전문 교수의 의견을 보면 한국의 경제 규모와 K-팝의 인기를 고려한다면 세계에서 5개 도시에 거의 5만석 이상의 아레나가 있어야 한다. 대형 규모의 아레나가 있어야 한다. 자, 근데 문제는 CJ 라이브 시티가 또 공사가 멈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공연장 위주로 검색을 해보니 이런 기사가 며칠 전에 올라왔습니다. 서울 아레나 11월 착공.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서울 아레나라는 곳은요, 복합문화시설이라는 곳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레나 공연장, 중형 공연장, 영화관, 대중음악시설 등등 CJ 라이브 시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서울시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내 첫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일명 창동 서울 아레나가 이르면 올 11월 착공이 들어가 2027년 3월에 개장을 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물론 CJ 라이브 시티보다도 한참 더 남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해외 진출을 선언을 했고 실제로 해외 콘서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이 해외 콘서트를 진행하여 방탄소년단만큼의 해외 팬의 규모가 터진다면 향후에 한국에서 공연을 했을 때 이 전국에서 오는 엄청난 숫자의 해외 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어야 하잖아요. 벌써 2023년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내년이나 내후년 그러니까 2024년에서 25년 사이에 정규 앨범이 또 발매될 거다라고 예고를 이미 했죠. 그러면 적어도 27년도 뿐만이 아니라 CJ 라이브 시티도 빨리 다시 공사가 재개돼서 24년에서 25년 사이에는 임영웅님이 충분히 공연할 수 있는 이 대규모의 아레나 공연장들이 생겨난다. CJ 라이브 시티 고양시에 하나 생겼죠. 그리고 서울 창동에 서울 아레나가 생기고 자, 이런 흐름이 CJV의 영화산업 투자와 더불어서 공연 문화까지 다 아티스트 임영웅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겁니다.